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원주 DB 연장 접전 끝에 울산을 꺾으며 연패에서 탈출했다. 이상범 감독 사퇴 이후 김주성 대행 감독 체제로 바뀌면서 첫 승이다.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앞선 가드진들인 두경민, 정호영의 부재로 인해 높이를 활용한 전술 전략이 제대로 먹힌 모습. 특히나 김종규와 강상재가 각각 18득점, 17득점을 올리며 활약해준 모습이 인상적. 더하여 1옵션 외국인 전력인 에르난데스와 프리먼의 안정적인 골 및 장악력까지 원주가 이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할 것. 하지만 아직 두경민과 정호영이 없는 만큼 사실상 백코트는 알바노 지켜야 하는 상황. 이재도와 이관희와의 매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더욱이 가드 전력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원주의 외곽 생산성은 말 그대로 최악의 수준이다. 직전 경기에서도 3점은 고작 3개만 성공시키면서 효율은 21.4%에 그친 모습. 더욱이 창원은 외국인 용병들을 주축으로 골밑마저 탄탄한 전력인 만큼 원주도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LG 서울 SK의 주축 선수들의 부진속, 여유있게 승리를 따낸 창원이다. 직전 경기 3점 10개를 기록하며 효율은 40%를 기록했고 2점 또한 52.3%의 효율을 선보이며 확실히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더욱이 팀의 핵심 원투펀치 이재도와 이관희의 경기 리딩과 뛰어난 외곽 득점 지원이 인상적. 더욱이 리그 최고 수준의 인사이더 마레이의 골 및 장악 능력은 여전했다. 원주는 현재 앞선 가드진이 부족한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 더하여 외곽 생산성까지 확실히 떨어진 모습을 연출하는 중이다. 이재도와 이관희를 중심으로 충분히 백코트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하지만 원주의 최근 높이를 활용한 인사이드 중심의 선수 구성과 전술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마레이를 비롯해 커닝햄과 구탕도 건재하고 정인덕과 정희재 등 프론트 코트 전력들의 경쟁력과 선수 구성은 절대 밀리지 않는 창원이다. 인사이드 경쟁에서 치열했으면 치열했지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창원 LG의 승을 예상한다. 현재 원주의 프론트 코트 선수 구성과 높이를 활용한 전술 전략은 창원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두경민을 비롯한 앞선 가드진들이 부상으로 여전히 이탈 중인 상황. 사실상 알바노 홀로 백코트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원주의 외곽은 많이 헐거워진 것이 사실. 더욱이 외곽 생산성도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라 원주의 득점 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창원은 이재도와 이관희를 중심으로 벤치 전력들의 득점 지원을 포함해 안정적인 백코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더하여 외곽 생산성까지 현재로서는 원주보다 더욱 앞서는 모습. 치열한 인사이드 경쟁 속 결국은 외곽 구도에서의 차이를 통해 창원이 승기를 잡는 그림으로 경기는 흐를 것. 창원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 160.5번. OK금융그룹 한국전력을 상대로 0-3의 충격패를 당했다. 상당한 졸전이었으며 2세트에는 득점이 13점에 그치는 등 상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레오가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국내 자원들 중에는 차지환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송명근이 지난 경기에 이어 부진했고 효율이 0%에 그쳤다. 중앙 자원의 활용도 많지 않았고 미들 블로커들이 6득점을 합작하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전 경기의 승리는 국내 자원이 득점 지원을 해주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차지환과 송명근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자 그대로 완패했다. 차지환은 이번 시즌 기복이 심하고 송명근은 아직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 지난 경기는 세터의 문제도 확실히 있었다. 진상원이 1번 시도에 만들어낸 100%의 효율 외에는 가장 높은 효율이 16%일 정도로 세터와 공격진의 호흡이 맞지 않았다. 리시브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터에게도 부담은 큰 상황이다. KB손해보험 최하위는 탈출했으나 현대캐피탈에게 1-3으로 패배하며 7위와의 차이를 벌리지는 못했다. 디그를 제외한 모든 스탯에서 상대에게 밀렸으며 팀 리시브 효율은 무려 30%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에나가 다소 부진했고 황경민과 홍상혁이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리시브가 좋지 않아 반쪽짜리 활약에 그쳤다. 3명의 미들 블로커가 경기에 나섰지만 이들이 합작한 점수는 7점에 그쳤고 효율은 2명이 0%, 1명이 2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KB도 세터와의 호흡은 여전히 맞지 않는 상태다. 황태기가 복귀해 경기에 출전하고 있지만 복귀에 뛴 첫 경기 이후로는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비에나와의 호흡이 부족하고 미들 블로커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높은 효율을 보이며 1세트를 따낼 수 있었지만 이들의 경기력도 꾸준한 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리시브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공격에서는 높은 효율을 보였지만 리시브 효율은 매우 낮았다. 리베로인 정민수도 21%의 효율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상대도 리시브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코멘트 OK의 우세가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고 이유는 불안한 리시브로 인한 공격 효율 저하다. OK는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고 올라올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다. KB도 비에나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고 국내 자원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 강력한 서브와 공격력을 갖춘 레오가 버티고 있는 OK가 접전 끝에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OK금융승 182.5번. IBK 기업은행 이번 시즌 전적에서 앞서던 GS에서 0-3으로 패배했다. 이 패배로 인해 현재 4연패 중이며 6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랜만에 부진에서 벗어난 김희진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산타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리시브 효율은 67% 가까이 올려주었다. 다만 이 경기에서는 표승주가 적은 득점과 다소 떨어지는 리시브 효율로 아쉬움을 남겼다. 미들 블로커들의 경기력도 좋지 못했는데 3명의 선수가 8득점을 합작했고 성공률과 효율이 매우 떨어졌다. 신현경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다. 최수빈이 지난 경기에서 38%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긴 했으나 기본적인 디그 숫자가 부족하다. 세터의 토스에 관한 이야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벤치에 이소라가 있고 경기에 조금씩 출전하고 있지만 김하경보다는 경기력이 떨어지기에 꾸준히 기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김희진의 이번 시즌 경기력을 봤을 때 지난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고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도로공사 이번 시즌 유일하게 페퍼에게 패배했던 도로공사는 지난 페퍼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며 패배를 서력했다. 현재 3연승 중이며 4위와의 승점 차이는 1점이다. 캣벨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박정아도 1세트부터 교체로 투입되어 오랜만에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배유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효율이나 성공률에서는 아쉬운 모습이었다.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두드러진 경기였는데 문정원이 42%에 가까운 리시브 효율을 보였고 임명욱은 무려 78%에 달하는 효율을 기록했다. 아직 캣벨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다. 복귀 이후 2경기에서 효율이 일정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에 가깝다. 세터와의 호흡이 더 좋아진다면 효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측면으로 나서는 국내 자원의 경기력도 일정해야 한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던 전세안이 지난 경기에서는 1세트부터 부진했고 결국 박정아와 교체되었다. 어떤 선수가 출전하더라도 일정한 모습을 보이며 주전의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리시브 효율이 다른 팀에 비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윤정의 토스 구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코멘트 도로공사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현재 IBK는 연패를 기록 중이며 도로공사는 연승 중으로 두 팀의 분위기가 다르다. IBK는 공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마땅치 않은 반면에 도로공사는 캣벨이 합류하며 득점을 가져오고 있다. 신현경이 없는 IBK의 리시브 라인과 임명욱이 버티고 있는 도로공사의 리시브 라인도 차이가 크다. 다만 도로공사의 세터 문제가 있어 셔사우 승리는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 배팅 도로공사 승 180.5번. 소시에다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더비 라이벌 빌바오를 3-1로 격파하면서 사기가 완전히 올라있는 상태. 만만치 않은 전력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고 더비의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야 르사발의 부활은 천군만마와 다를 바 없다. 올 시즌 멘데스가 팬들에게 극찬을 받는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쉐를로트의 경기력이 스탯 대비 아쉬운 상황에서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앙의 힘이 더 실린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 지난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기는 했지만 오야 르사발의 매치 핏을 더 올려 후반기에도 성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야 르사발이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마요르카의 공격 방식을 소시에다드가 잘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마요르카의 공격 방식이 세트피스나 롱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올 시즌 소시에다드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리그 2위로 아주 출중한 상태. 상대가 중앙을 공략하려고 하더라도 올 시즌 소시에다드의 힘은 중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마요르카 오사수나에게 0에서 1로 패했다. 공중볼 능력에서 밀릴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팀 내 주포인 무리퀴가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아웃필드 선수들 중 가장 적은 터치 수를 기록하는 등 별다른 공격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이강인이 다음 리그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이강인의 선발 출전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 올 시즌 이강인이 빅찬스를 만드는 능력에서 출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소시에다드의 힘은 올 시즌 중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이강인 홀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는 어렵다. 무리키를 활용한 롱볼도 소시에다드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감안하면 큰 위협을 주기 어려울 전망. 그래도 중앙에서 수비적인 요소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상대의 중앙 침투를 최대한 억제하는 스타일이고 500의 완성도와 라이코비치의 선방 능력으로 올 시즌 0점대의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다만 소시에다드가 온더볼이 뛰어난 쿠보 등을 후반에 투입하면서 1대1 대응 능력에서 밀리면서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겠다. 코멘트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점친다. 올 시즌 소시에다드는 지공과 속공 대처 능력에서 모두 출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원의 힘이 워낙 강력한 데다 수비진의 공중볼 경합 능력도 매우 출중한 편. 마요르카가 어떤 방식을 써도 수비진에 흠집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오야 르사발이 긴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 복귀골을 넣으면서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준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상태. 추천 배팅 소시에다드 승 2.5언더. 울브스 웨스트햄을 1-0으로 잡아내면서 로페테기 휘하에서 첫 승리를 거둠과 동시에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상대에게 기대 득점 도합 1.88골의 찬스를 내주었음에도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수비력이 돋보였다. 로페테기 감독은 꾸준하게 윙어들에게 수비 시에는 낮은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600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포덴세와 황희찬이 제법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주었고 특히 황희찬은 태클 성공률 100%와 리커버리 2회의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내리는 수비적인 양상으로 리버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플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의 최근 경기력상 효과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 윙어들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리버풀 수비진이 오버래핑한 자리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경기 리버풀이 풀백들의 빈자리에서 역습을 맞으면서 수비진이 상당히 과부하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상태. 물론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득점 찬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득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버풀 0에서 3으로 브라이튼에게 패했다.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도 충격적이었는데 팬들은 브라이튼이 전성기의 리버풀과 같은 경기를 보여주었다고 평했고 팀의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팀의 문제는 중원 퀄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조합은 패스 미스를 수없이 남발했고 기동성이 떨어진 중원으로 인해 측면의 살라에게만 의존하는 공격 양상을 자주 보여주는 중. 이 때문에 올 시즌 리버풀은 상대가 내려앉으면 공격이 매우 답답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클롭 감독이 활동량과 빠른 트랜지션을 중시하는 전술을 바꾸지 않고 있어 팀 레전드 캐러건은 선수단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클롭의 전술만 더 씌워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 상대 윙백들이 오버래핑한 공간을 윙어들이 공략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일단 희망적인 부분은
이 방식으로 라이벌 메뉴가 울브스를 잡아낸 경험이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메뉴는 레시포드를 투입하기 전까지 뚜렷한 공격 루트를 만들지 못해 고전했다는 점. 각포를 영입하기는 했지만 볼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양상의 경기에서는 활약을 장담할 수 없다. 코멘트 무승부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다. 올 시즌 리버풀의 팀 에너지 레벨 저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경기 양상이 자주 펼쳐지고 있는 상태. 울브스가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의 수비라인 형성은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득점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선택지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나폴리 유벤투스를 5-1로 대파하면서 스쿠데토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지만 2위 밀란과의 승점 차이는 9점. 올 시즌 홈에서 무패였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증명한 것이 없다는 비판도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 있었다. 나폴리의 특징은 선제골이 나와도 라인을 꾸준히 높은 위치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골이 나오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오시멘이 골을 넣고 25분 만에 흡입차에 추가골이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았고 후반전에도 3골이 터지는 모습이었다. 크레모네세를 상대로도 다른 기조 변화 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8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던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5골을 넣은 공격력은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으나 백업으로 나오는 시메오네 등 조커 자원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득점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제골을 넣고도 라인을 높이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실점 리스크를 꾸준히 지는 스타일이라는 점. 크레모네세가 생각보다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아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득점으로 경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야 할 것이다. 크레모넷의 몬차와 난타전을 펼쳤지만 2에서 3으로 패하면서 리그에서의 첫 승 신고에 실패하고 말았다. 경기 주도권에서는 나름 팽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현저히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경기 점유율은 5-5 양상을 보이면서 나름 치열한 전개를 보였다. 그러나 기대 득점에서 크레모넷에는 0.67골에 그친 반면 몬차는 2.56골로 수비면에서는 크레모네세가 완벽하게 밀렸다고 할 수 있을 듯. 꾸준히 공격적인 나폴리의 기세를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플랜 A도 전방에서의 활동을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수비적인 리스크를 상당히 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공격진들의 퀄리티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 올 시즌 크레모네세보다 공격 효율이 좋지 못한 팀은 리그에서 로마 하나뿐이다. 중앙에서 나름 빌드업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공이 인터셉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공격이 끊기면서 전방의 영향력도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 나폴리의 과감한 공격 지향적 전술을 노려 한 골 정도의 성과를 낼 가능성도 점쳐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하다. 리그에서의 경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테이션을 다소 돌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백업으로 나오는 시메오네 등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며 크레모네세가 맞불 양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나폴리의 공격적인 팀 시스템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오버를 겸해도 좋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3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